복권에 당첨되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누군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예전 같으면 웃으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날 리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도 이젠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진짜로 로또 2등에 당첨됐거든요. 꿈만 같았던 그날.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 아닌 파국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에겐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의 시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시부모님 모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시댁 집도 자가로 마련되어 있어 생활비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 삶에서 이렇다 할 드라마틱한 순간은 없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다 평범한 선에서 흘러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토요일 저녁, 남편은 습관처럼 로또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늘 하는 행동이라서 별 관심 없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여보! 이거 봐! 내가 선 번호 이거 봐봐! 이거 당첨 맞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보고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2등 당첨. 1등은 한 번호 차이였지만 2등만으로 실수령액이 약 7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말 그대로 축제였죠. 아이들은 아빠가 부자가 됐다며 뛰어다녔고 저희는 치킨에 맥주까지 시켜서 오랜만에 분위기를 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로또 당첨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서막이 될 줄은요. 당첨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남편은 돈을 어떻게 쓸지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 2천만 원, 아이들 교육자금 예비비 2천만 원, 자동차 교체 2천만 원, 부부 여행 또는 여유비 1천만 원. 대체로 합리적인 배분이긴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기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2년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는 조그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세요. 가끔 몸살기가 있으셔도 손님들 때문에 쉴 수 없고 혼자 식당 청소부터 재료 손질까지 다 하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첨금을 받은 날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돈 중 1천만 원만 드리면 어머니가 당분간 일 안 하셔도 되겠지. 아버지 약값에도 보탬이 되겠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게 내 욕심일까? 아니면 딸로서의 마음일까?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있잖아. 이번에 당첨된 돈 중에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 친정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요. 놀람? 당혹? 아니, 얕은 비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어? 며칠 고민했어. 아빠 약값도 필요하고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정말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이없다. 어이없다니? 우리가 결혼할 때 너네 집에서 1원 한 장 도움받은 적 있어? 혼수도 우리 집이 다 했고 결혼식장 예약도 우리 쪽에서 먼저 뛰었고 지금까지 외식할 때마다 누가 계산했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현금 1,000만 원 송금해준 것도 벌써 작년 일이야. 너 지금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것도 나니까 가능한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도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간 늘 다정했고 외식비 같은 건 저도 같이 벌던 시절엔 반반 부담했었고요. 아이들 어릴 때는 제가 일을 쉬자고 먼저 말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했다고 없는 줄 알았지? 처갓집은 항상 받기만 했지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로또 당첨되니까 또 달라고?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비는 생각 안 해봤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처갓집을 깎아내린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이 돈이 당첨되면서 숨겨왔던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서러웠어요. 제가 로또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액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부모님께 조금만 도와드릴 수 없을까 딸로서의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그 마음을 달라는 사람, 얻어먹으려는 처갓집으로 받아들인 거죠. 며칠 후 저는 용기 내서 다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당신 말 듣고 생각해봤어.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서운해. 그동안 한 번도 내 부모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말한 적 없었잖아. 근데 돈 생기니까 나까지 싸잡아서 그동안 참고 있던 말 다 꺼낸 것 같았어.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줄 거야 말 거야? 며칠 후 남편은 혼자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일부 정리해 집에 왔고 제가 없을 때 친정엄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도 결국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함께 씁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까지. 그러고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통장으로 입금해드렸다는 말도 이전에는 미안했다는 말도 없이 저는 그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예, 김서방이 엄청 큰 돈을 보냈는데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차마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냥 모아뒀던 돈 드린 거니까 엄마 일 좀 쉬시면서 아빠 약값에 보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이 메어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움보다도 마음이 더 멀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한 번의 돈으로 10년 함께 산 사람의 속마음이 다 보이게 된 걸까요? 고맙다고 해야죠.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마음 한켠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왜 저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는지. 주고 나서도 아무 말 없으면서 나는 그저 그래도 고맙다 하고만 말해야 하는 건지, 그게 부부라는 건지.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여전히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얘기만 나누고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 돈이 우리 가족에게 기회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제 부모님을 도우려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들은 상처로 남았고 그가 날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없이 아이들만 돌보는 사람으로 그가 벌어다주는 돈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조용히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동안 저도 남편의 고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성실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로또 당첨금을 계기로 단면처럼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벌어야만 남편과 대등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제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